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핀지닷컴에서 미국 증시 결과 살펴보시죠. 다우지수는 57.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23.64포인트, 0.89% 하락했습니다. 다만 일단 다우나 나스닥 저가 대비 종가는 소폭 올라 있는 모습이죠. S&P 500 지수도 장초반 저가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권으로 좀 하락했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1% 가까운 약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틀째 미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의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찬물을 좀 끼얹고 있습니다. 기술주의 하락을 계속 좀 부추기고 있고, 반면에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가 상승한 모습 잠깐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뒤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볼까요? 쭉 좀 보시죠.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만은 항시 제가 이 시간에 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장이지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좀 추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체크포인트 잘 아시다시피 중국발 아이폰 규제 우려 이거 없었으면 지금 9월 13일 아이폰 15 출시 앞두고 애플 밸류체인 흐름이 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좀 아쉽습니다. 미국의 CPI 그 다음에 이제 9월 21일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추석 연휴, 내년도의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자, 이런 이제 굵직한 일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이 총선 전의 주가가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전의 주가가 어떻었나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감 브리핑은 금일장 쉽니다. 자, 애플 관련해서 이 중국 아이폰 규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 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아이폰 좀 사용을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국영 기업까지 확산. 이런 얘기 때문에 이틀째 하락한 거죠. 반면에 이제 다우지수를 좀 구성하는 종목군들은 상승했고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도 올랐고 S&P 500도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9월장 촉매자가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는 시각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는 최근에 이제 헤지 펀드와 액티브 펀드가 유틸리티 주식에 대한 노출을 늘렸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유틸리티 업종. 잠깐 여기서 먼저 한번 볼까요?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이쪽이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여기 잘 보시게 되면 비중을 좀 늘렸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최근에 좀 저점을 좀 돌리는 띠꼬로 PCG랄지 그 정도인데요. 확연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한번 잠깐 보시죠. 핀지닷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낙폭된 가운데 매수세가 약간 들리는. 근데 왜 유틸리티가 움직이겠습니까? 기술주가 쉬니까 이쪽으로 좀 가는 거죠. 방어주 성격으로. 헬스케어 쪽도 이제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헬스케어는 지금 일라일 1, 2가 주식시장을 헬스케어 업종을 선도하고 있죠. 일라일 1, 2 주가입니다. 지금. 왜 그렇죠? 체중감용 약물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트 로스 드러그.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 약물 시장이 시장 규모가 한 1,000억 달러에 좀 이를 것이다.
라고 JP 모건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승자는 일라일리가 될 것이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일라일리 주가도 올랐고, 일라일리와 함께 보셔야 할 종목은 노브노디스크, 위고비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체중 감량 약물 시장에서 가장 뭐 선두 역할을 하는 것은 한미약품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련주가 이제 몇 개 있죠. 예, 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0.50포인트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1335.4원으로 끝났죠. NDF에서는 1334원 비슷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16으로 어제보다 소폭 좀 내렸고, 국제유가 배럴당 86.85달러입니다.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105.01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ETF는 하락을 했죠. VIX는 소폭 좀 하락했고, 이것도 안 보고 넘어가면 좀 그렇죠.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봤는데, 이게 추세선이 좀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오늘 AI, C3 AI 주식이 오늘 12.24% 급락했죠. 뭐 장중에는 더 빠졌다가 아래꼬리 좀 달아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때 애플이 지금 2.92% 하락했거든요. 100일 이동평선을 좀 깼죠, 여기. 또 애플 얘기할 때 100일선을 또 여기다 그려놓더라고요. 100일선. 그려놓겠습니다. 근데 애플 주가는 양봉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훅 빠졌을 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됐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는 이번 아이폰 중국 내 금주리는 너무 과장됐다. 그래서 이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500만 대 아이폰 중에 50만 대 미만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뭐 공무원이랄지 뭐 국영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밖에 되진 않는다. 너무 과장됐다. 또 이제 한편에서는 또 애플의 성장 스토리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탈중국하면서 인도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이징, 중국 당국의 추가 단속 강화 시 다른 대형 기술주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오늘 기술주가 다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국내 증시에도 이제 LG노텍 같은 게 하락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이 퀄컴이 오늘 타격이 좀 컸습니다. 퀄컴, 애플의 이제 모뎀 공급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보게 되면 아이폰용 광대역 모뎀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 빠졌어요? 7.22% 빠진 거죠. 7.22%. 애플 협력업체 뭐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솔루션, 시러스 노직 이런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MD도 약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인텔은 상승했죠. 인텔은 CT증권에서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인텔이 고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극찬을 했죠. CT에서 이제 인텔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서 봐야겠네요. 3.25% 상승했습니다. 3.25%. 그러니까 애플 하락. 그러니까 애플은 저가 매수들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 하락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특히 퀄컴에 영향을 줬고, 이 반도체주 다 하락하니까 반도체 소부장 AMAT, 램리서치, KLA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구글 올랐고 아마존은 더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폭은 적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니디햄이라는 이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의 잠재적 포텐셜 롱텀 큰 수혜를 잠재적으로 이제 장기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승자가 될 것이다.
DDM의 라우라 마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대규모 언어 모델 작업에 있어서 선두주다. 라다. 네. 애플을 좀 시총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다시 위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JP 모건에서 체중 감량 약물 시장이 1,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은 일라이 릴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2.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잠깐 밑에 외신에서 볼까요? 여기 나왔죠? 네, 체중 감량 시장이 한 1,000억 원,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일라이 릴리가 그중에 이제 최대 승자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2030년까지 이 체중 감량 약물의 연간 매출이 한 500억 달러에 좀 이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체중 감량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됩니까? 네.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네. 물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체중 감량 약물을 드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덜 먹고 많이 걷고 운동하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살이 잘 안 찝니다. 참고로.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오락내리락, 밤에 잠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주식,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이 막 변동성 크면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른 외신 기사 보죠.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캔서 디텍션, 암 탐색, 탐지 하기 위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이미지 기반의 AI 모델을 구축하는 거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상장 회사, 미국의 비상장 회사겠죠. 페이지라는 회사. 이 회사는 이제 디지털 병약 솔루션 공급업체인데, 이 세계 최대 암 탐지용 이미지 기반의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2024년 의료 예산의 11%를 차지할 것으로 모건 스탠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루닛이나 JLK, 뷰노 의료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쉽게 좀 얻은 거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큰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외에 루닛 같은 회사는 주가가 그렇게 팍팍 뜨고 그러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가보시죠. 자, 국내 증시. 일단 코스피 4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 여기다 달러 강세, 미중 관계, 이런 부분, 애플 아이폰, 애플 하락, 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좀 미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한 3천억 넘게 순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당연히 시총 상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순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테마주는 어제 로봇, 의료 AI,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이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장중 고가 대비해서 밀린 종목군들도 많았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다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신용 담보 부족, 반대 매매 물량이 또 담보 부족 계좌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리미리 좀 유의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어제 수급입니다. 종가로 이제 외국인들이 낙폭을 좀 순매도 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기관들의 최근 매도 공세가 좀 심하죠. 전기전자 업종으로
순매도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최근 들어서 순매도를 어제 좀 이번 주 들어서는 가장 좀 크게 했죠.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간신히 21선을 살짝 좀 지켜준 모습입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코스닥 역시 이틀째 하락 보이면서 20일, 60일이죠 이건. 20일 이동편은 살짝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어떻나요? 약하죠. 어제는 특히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 관련주 약세였습니다. 자, 장방원 공시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 시간에 다닐까 보니 뭐 농업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 관련해서 뭐 흑해 관련 뭐 이슈가 있나 했는데 이건 뭐 지난 9월 5일자입니다. 흑해 곡물협정 재개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이게 다시 뭐 재개가 되는지 여하튼간에 시간에서 보게 되면 거래소, 자 남해화학, 경농, 조비, KG케미칼 다 뭐 농업 관련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곡물 관련주. 그다음에 코스닥, 미래생명자원, 누보, 효성 OM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으로 뭐 시간에서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다. 개별 테마이기 때문에 뭐 상승 출발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제 특징주는 대부분 대부분 뭐였습니까? 2차전지의 하락, 그다음에 일부 일동제약 당뇨병 임상 시험 소식 이틀째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죠. 일동홀딩스랑. 근데 이제 차익 매물은 상당 부분 좀 나온 윗꼬리가 좀 상당히 길었죠. 오늘 미국에서 일라일리의 상승 조금 전에 봤지만은 그런 부분이 또 이런 체중 감량 약물 관련주에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어제 수급은 이렇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러나 기관은 또 삼성전자를 상당 부분 좀 많이 매도를 좀 했고요. 기관은 네이버 위주로 순매수했고, 코스닥 외국인은 JIP 엔터를 순매수, 기관은 포스코 DX, STI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오늘장 금요일장 일정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금요일 일정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이슈는 이제 KB 금융지주 차기 회장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KB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 확정.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푸틴 회동. 원래는 이제 9월 4일 날 정상회담이 있었죠. 다시 이게 죄송합니다. 이 회동이 열리면은 그래서 이제 뭐 곡물 관련주가 올라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자세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어제 YTN 주가가 크게 올랐죠. 오늘 YTN 매각 공고 일정도 있습니다. 뭐 대략 뭐 그 정도입니다. 율촌이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으로 상장되고요. 내일은 이제 세계 폐암학회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G20 정상회담도 열리죠.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어려운 장 여러분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